자, 이제 여기서부터 14쪽에서부터 뭔가 그래프의 성질들을 좀 이용해서 이제 적분을 좀 할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 조금 깔려 있어야 돼. 지금부터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실 다음 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한데, 이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 자, 요 녀석들을 조금 일단 좀 뭐 자세하게는 내일 다룰 건데 괜찮아. 쓰레기는 원래 선생님 주워다 버리고 그러는 거죠. 자, 일단 여기다 넣고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일단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 뭐 그래프는 내가 편의상 그냥 대충 그리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쪽에 있을 때와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와,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어서 뭐 여기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이런 상황과,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리가 x축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건데, 뭐 이렇게 일부분은 x축 위에 있고 뭐 일부분은 x축 아래쪽에 있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요럴 때 이제 그 정적분의 값이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증명은 우리 다음 단원 넓이를 하면서 자세하게 하고요. 자, 요때는 요 정적분 값이 이게 지금 fx식이라고 하면 저 정적분의 값이 곧 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요 넓이를 그래서 s라고 했을 때 저 s와 똑같은 값을 가져요. 즉 누구와 누구? y는 fx와 이렇게 기억해야 돼. x는 a라는 직선, x는 a도 요 직선이잖아요. 요 직선, 요 직선. 또 x는 b. 그 다음에 y는 빵, x축. 이렇게 네 녀석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x는 a, x는 b, fx, x축 이렇게 네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정적분입니다.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았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을 땐 정적분 값이 그러니까 맨날 양수만 나와. 넓이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정적분 값이 의미하는 게, 얘가 음수가 나오는데 이 음수가 어떤 값이냐면 넓이에 딱 부호만 바뀐 값이 나와. 역시나 이 부분 넓이가 s인 거야. 이 부분 넓이가 s인 거야.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만 있으면 정적분의 값은 그 넓이의 부호 바꾼 값. 즉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넓이가 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분은 x축 위에 있고 일부분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윗부분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아랫부분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자, 이걸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항상 윗부분 넓이에서 아랫부분 넓이를 빼는 거야. 뭐 왼쪽이 위에 있고 아래쪽이 상관없어. 그래프는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값이 언제나 정적분 값입니다. 오케이. 그래프가 일부분은 위에 있고 일부분은 아래에 있을 때 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찢을 수 있다고 아까 배웠지, 그치? 그럼 A부터 C까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실제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그렇죠? 근데 C부터 B까지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적분으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S2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전체 값이 S1 마이너스 S2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뭐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오늘 풀진 않을 텐데, 그래도 지금부터 설명하는 개념들을 조금 그래프를 가지고 이 정적분의 성질들을 좀 배울 거면 이 넓이에 대한 개념이 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해하기는 좀 편할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로 우리 수학 1에서도 배웠고 막 이런 녀석들, y는 x의 n승, y는 x의 n승의 이제 정적분 계산, 거기 짝수홀수만 써져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성질은 이런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의 n승을 적분하는 거. 즉 여기서 배울 성질은
적분 구간의 아래 끝하고 위 끝에 들어가는 숫자가 딱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인 경우에 이때는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n이 짝수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자, n이 홀수가 되면 이 값은 언제나 빵이에요. x도 그렇고 x 세제곱도 그렇고 x 다섯 제곱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뭐 인테그랄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x 세제곱 dx를 그냥 계산만 해보면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된 거라. 근데 여기다가 2 대입해도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뺄 거니까 0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 y는 x 세제곱 정도의 이제 그래프를 아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딱 마이너스 a 딱 이렇게 잡으면 이 두 부분 넓이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그럼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n이 홀수일 때는.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 x제곱, x 4제곱 이런 애들이 그래프가 다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원점인 이게 n이 짝수일 때 y는 x n승의 그래프거든. n이 짝수일 때 좌우 대칭이야.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으면 이 두 넓이가 똑같고 둘 다 x축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건 그냥 이쪽 넓이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즉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0부터 a까지만 적분을 해서 2배를 하면 돼. 오케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야. 왜? 적분 구간이 0이 있으면 계산이 되게 편해. 그리고 홀수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즉 잘 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할 거야? 봐봐. 예를 들어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계산을 하래. 그럼 이게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원래 다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세제곱 dx 더하기 3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x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얘 홀수네? 빵이겠네. 얘는 짝수네? 그러니까 2배를 해서 전체 6배의 0부터 2까지 x제곱 dx 이렇게. 참고로 실제 계산은 6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게 더 편해요. 어쨌든 이렇게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라는 거야. 그럼 애초에 보면 애초에 요식에서 얘를 그냥 지우고 얘만 그냥 적분해도 된다는 거지. 0 딱 2배 이렇게 바꿔놓고. 오케이. 뭐 물론 다른 항들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적분 구간에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dx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홀수차항 다 제거해. 홀수차항 다 제거해.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야. 모든 홀수차항들은. 두 번째, 그럼 나머지 항들은 2배 0부터 2까지 여기에 나머지 홀수차항을 제거한 0부터 a까지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사실 그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인 건데 이걸 일반화 시켜놓은 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거든. 자, 이 녀석을 우리 좀 일반화 시켜놓은 개념. 우함수. 자, 우함수의 적분에서 우함수라는 게 y축 대칭함수야. 그렇죠? 우함수라는 게 y축 대칭함수니까 그냥 그래프가 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y축 대칭함수니까 그럼 y축 대칭함수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우함수죠. 그렇죠?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값은 2배의 0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우함수, y축 대칭함수는. 그래프는 저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 기함수는요? 기함수는 우리 원점 대칭함수잖아. 원점 대칭함수는 머릿속에 그냥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 원점 대칭. 이렇게 원점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서 그래프가 똑같아지도록.
그럼 마이너스 A 잡고 A 잡으면 넓이는 똑같은데 하나는 x축 위 하나는 x축 아래 있으니까 정적 분할하면 얘 빼기 얘가 되니까 빵이 된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이제 기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f-x가 마이너스 fx. 자, 이게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렇죠? 다음 식이 어떤 fx가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아, 기함수구나 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일 때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fx, dx 이렇게 돼 있는 건 전부 다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개념을 문제에 잘 녹여서 풀려면 이것까지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예전에 한번 알려준 적은 있는데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고요.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한 것도 기함수예요. 근데 기함수끼리 곱한 건 우함수고요. 우함수끼리 곱한 것도 우함수입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걸 어떻게 나는 외우냐면 자, 즉 이런 x의 n승 꼴에서 지수가 짝수인 건 그러니까 우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x의 제곱, x 4제곱, x 6제곱 이런 게 우함수고 상수항도 우함수야. 그렇잖아. 상수함수 딱 이렇게 생긴 거 y축 딱 그럼 y축 대칭이잖아 이거. 그렇지. 근데 홀수 차항이 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잘 봐. 지수가 짝수, x에 뭔가 짝수승이 하나 있어. x에 홀수승이 하나 있어. 두 개를 곱해. 그럼 지수끼리 더하잖아. 얘는 지수가 짝수야. x에 짝수승 하나 있고. 그러니까 x의 몇 승 곱하기 지금 x의 몇 승을 할 건데 머릿속에 우함수 짝수, 기함수 홀수. 그럼 지수끼리 더해봐. 짝수 홀수 더하면 짝수야 홀수야? 홀수잖아. 즉 지수 홀수 곱하면 기함수.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놓자고. 홀수야 더하면 짝수네. 즉 곱하면 기함수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자. 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워야 좀 이런 식으로 나는 좀 외우고 있거든. 그래야 이게 좀 덜 헷갈릴 거야. 알았지? 이게 어쨌든 기함수와 우함수에 관련된 이제 성질이고요. 자, x의 n승이 나왔으니까 지금 앞 페이지에다 다시 이거 하나 좀 14페이지 하단이나 아니면 어디 필기하고 싶은 데 있으면 거기다 적으셔도 되는데 저 또 x의 n승만 또 빨리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y는 x의 n승을 적분하는 즉 인테그랄 이건 0부터 a까지 x의 n승을 적분하면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잖아. 계산을 해보면 적분을 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 뾰로롱 0a 이렇게 남아. 어차피 a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뺄 건데 그렇죠? 0은 어차피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즉 a만 대입하면 되거든. a만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a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식이 되게 안 예쁜데 이게 뭐죠? 자, 이게 뭐냐면 x의 n승 그래프가 원점은 일단 지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사실 참고로 그냥 참고해 드리자면 봐봐. n이 1일 땐 이렇게 생겼죠. x의 n승 그래프에 n이 1일 땐. 그렇지? y는 x는 이렇게 생겼지. 이게 무슨 말인지? y는 x 제곱이 이 정도로 생겼다고 하면 y는 x 세제곱도 개형 자체는 비슷해. 1,1은 지나되 x 세제곱은 그럼 좀 더 이렇게 생긴 거야. x 4제곱도 좀 더 이렇게 생긴 건데 어쨌든 개형 자체는 다 오른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은 그냥 일반화 시켜서 n이 1일 땐 어차피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y는 x의 n승이 있다고 하고 n이 2 이상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붙여볼게요. 어딘가 a를 잡잖아? 0을 잡잖아? 그러면은 0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정적분을 하세요라는 게 이 넓이에 대한 걸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치? 저 넓이. 그렇잖아. x는 0과 잘 봐. x는 0, x는 a, 그 다음 그래프 y는 x의 n승, x축. 이렇게 4개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얘랑 물론 얘로 둘러싸일 때 좀 이상하지만 그래프랑 x축 사이 넓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또 똥똥똥똥똥똥똥 그러면 요 값이 a의 n승이거든. 그치?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자, 잘 봐. 질문. 이 전체 넓이 얼마야? 지금? a의 n 플러스 1승이지. 그치?
전체 넓이에서 아래쪽 넓이를 내가 빼볼게. 아래쪽 넓이 계산한 거 이거죠, 그쵸? 빼볼게요. 그럼 얘를 묶어낼 수 있어, 없어?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거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승이지. 이해돼? 자, 봐봐.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비교하면 무조건 여기 곱하기 n배가 돼 있어요. 그쵸? 이게 과정 몰라야 돼. 사실 몰라야 돼. 봐봐. 뭘 의미하냐면 비율이 n대 1입니다. 무조건이에요. x제곱이면 2차 함수는 2대 1이고 3차 함수는 3대 1이고 4차 함수는 4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5차 함수는 5대 1인 거야. 이렇게 비율이. 또 x의 n승. 이거는 한쪽이 0일 때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난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x 세제곱 dx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x 세제곱 대충 그려? 2 찍어. 2 찍으면 8이잖아. 그치? 근데 3차 함수니까 3대 1이어야 돼. 전체 넓이 얼마야? 16이잖아. 그러니까 3대 1이니까 4개로 나눠서 큰 쪽에 3개, 작은 쪽에 하나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가 16이니까 4개로 나누면 하나 넓이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값은 4가 되겠구나. 언제나 3차 함수 3대 1, 4차 함수 4대 1, 5차 함수 5대 1, 6차 함수 6대 1. 이런 것들을 좀만 잘 이용하면 2차 함수 같은 건 많이 나오니까 평행 이동된 함수에도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어. 왜? 잘 봐. 평행 이동된 함수에 적용하는 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싫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요령 같은 건데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여기 2가 있어서 0부터 2까지 요 넓이. 물론 y는 x제곱은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겠지. 이렇게 있어서 이쪽 부분 넓이. 이쪽 부분 넓이가 있고요. 이번에 y는 x-2의 제곱이 있어. 그럼 y는 x-2의 제곱은 아래로 볼록이긴 하겠지만 x축에 접하긴 하겠지만 이 점이 0이 아니라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2부터 4까지 이 넓이. 두 녀석 넓이 다르겠어? 안 다르겠지. 그렇잖아. 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만 된 거야. 그리고 평행이동 전에 꼭지점에서부터 오른쪽 2칸. 딱 여기서 꼭지점으로 2칸. 넓이가 다르겠어? 똑같겠지. 이해돼? 똑같겠지. 그러면 얘도 당연히 저 함수를 2부터 4까지 x-2의 제곱 dx 이걸 구하래. 그러면은 그냥 이걸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탁 내리면 4고요. 전체 넓이가 8인데 2대 1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한쪽 넓이가 그럼 3분의 8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값도 당연히 3분의 8이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 잘 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래요. 오케이? 그럼 함수가 떠 있어. 이렇게 떠 있는데 이 함수를 x제곱 빼기 2x 빼기 3 플러스 3인데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치? x축이 이렇게 떠 있고 1이고 3이 이쯤 있을 거야. 그치? 대신 요 점의 y좌표가 2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어떤 2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건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치? 그 중에 이 넓이. 그 중에 이 넓이는 2차 함수니까 여기 비율이 2대 1을 만족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사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y좌표가 얼마 나오죠? 이 점의 y좌표? 여기다 3 대입하면 6 나와요? 그럼 세로 길이가 4고 가로 길이가 2네. 그럼 전체 넓이가 8이네.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는 3분의 8이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세로 길이가 2고 가로 길이도 2네. 얘는 사각형이네. 이 넓이는 그냥 4네. 그럼 아 얘랑 얘랑 더한 게 답이겠구나. 정답은 3분의 20이겠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1에서 적분 계산을 실제로 많이 안 한다는 거야. 알았지? 물론 사실 얼마나 복잡하다고. 그냥 해도 사실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 알았지? 하지만 좀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많이 생각을 해봐야 야, 쉬운 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계산해서 풀다가 어려운 문제에서만 갑자기 기하적인 성질을 떠올리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이게 하지만 요 공식은 이 공식이 기본형이 0부터 몇 가지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 즉 이런 변형된 공식에도 쓸 때도 한쪽이 출발 꼭지점에 x좌표여야 돼. 그러니까 그치? 꼭지점이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뭐 꼭지점이 아닌 데서 아닌 데까지를 반절반절 나눠서 따로따로 불러서도 되는데 그러기엔 또 너무 복잡하잖아. 이게 복잡해지면 정리해서 공식화하는 게 의미가 퇴색되니까. 이거 꼭지점에서 한 점의 x좌표 꼭지점이 적분 구간의 출발점일 때 물론 반대쪽도 돼. 왜? 이차 함수 그냥 대칭성 성질을 이용하면 반대쪽도 될 건 아니야. 될 거잖아. 그치? 이 정도 성질들을 좀 이용을 해서 문제에 좀 적용을 해주시면 꽤 많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꽤 많은 것들을. 자, 이런 얘기를 x의 n승이 나왔을 때 같이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자, 다음은 어딨냐? 보기 문제들은 다 넘어가고요. 주기함수. 이것도 사실 뭐 막 대단한 건 아니야. 대단하진 않아. 주기함수 정적분. 주기라는 건 그래프가 반복되는 최소 간격을 주기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럼 주기가 2인 어떤 주기함수가 있어요 라는 건 두 칸 간격으로 같은 함수가 계속 모양이 반복돼야 돼. 그치? 주기가 3이라는 것도 세 칸 간격으로 계속 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야 돼. 그치? 그래서 주기가 어떤 t라고 하면 그 주기함수는 이런 것들을 만족한다고. fx는 fx 플러스 t 뿔마 t. 오른쪽으로 t만큼 가도 되고 왼쪽으로 t만큼 가도 상관없고요.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마이너스 2t. t만큼 간 상태에서 t만큼 또 가도 돼. 똑같은 거 아니야.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돼. t만큼 움직이면. 그렇지? 뭐 점점점점점 이렇게 계속 가도 얼마든지 함수값이 다 똑같은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 주기함수에서는 무슨 성질을 이용하자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어 있으니까 한 주기에 대한 계산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 값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편의상 주기가 2라고 해볼게. 편의상 주기가 2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지? 이 그래프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6이 있대. 오케이? 즉 주기가 2인 함수에서 내가 이 함수가 fx인데 0부터 6까지 fx 적분값 계산하래. 오케이?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계산하래. 근데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거라 그럼 한 주기만 잘 계산을 해서 곱하기 3배 때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즉 얘는 그럼 0부터 2까지만 계산을 잘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자,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만약에 어떤 주기가 2인 주기함수 fx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에서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좀 그러면 1부터 11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래요. 1부터 11까지 하라고 했으면 1부터 11까지 구간의 길이가 10이잖아. 그치? 그럼 아무데나 두 칸만 잡으면 돼. 어차피 봐봐. 여기를 반절씩도 잘라도 어차피 얘가 한 번 반복된다 해도 얘가 반복된다고 해도 얘도 똑같이 반복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를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두 부분이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똑같을 거야. 즉 꼭 딱
딱 함수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딱 이쁜 숫자를 잡을 필요 없다고. 주기가 2인 함수는 그냥 요 간격만 딱 간격만 2가 되면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져요. a가 몇이 됐든. 즉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적분을 하나 일반화를 시켜볼까? 주기가 t인 함수라고. 그럼 a부터 a 플러스 t까지 적분을 하나 b부터 b 플러스 t까지 적분을 하나 그 값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성질들을 그냥 문제들의 주기함수나 우함수나 기함수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자가 좀 일반화돼서 말이 좀 어렵게 써져 있어. 그냥 주기 있으면 한 주기 잘 계산해서 몇 번 반복되는지 잘 계산하고, 그치? 주기함수에서 적분 구간 길이, 구간의 길이가 주기만큼 주어져 있으면 그 값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가 조금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 이거는 일단 조금 건너뛰고요.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볼 겁니다. 24번. 있죠. 자, 봅시다. 흰색 분필을 하나 새로 정색을 하고 24쪽에 8번. 두 다항함수 fx, gx 써져 있는데 fx는 지금 내가 그 식은 똑같이 안 쓰고 fx는 기함수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gx는 우함수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hx가 우리 문제에서 f 곱하기 g라고 써져 있는데 그럼 hx는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했으니까 기함수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이때 뭘 구하래?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플러스 5의 h 프라임 x dx를 구하세요인데, 자, 우리 가봐. 이것도 미분한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짝수차항 함수, 짝수차항 다항식 x의 n승 하나 생각해봐. n이 짝수야. 미분하면 지수가 뭐 돼? 홀수가 되지, 그치? 즉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 됩니다. 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 알았지? 누가 이런 거 증명 뭐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기함수, 지수가 홀수야? 미분하면 지수가 짝수로 바뀌네? 즉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따라서 지금 왜 여기 h 프라임이 등장하니까 h 프라임은 우함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찢을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h 프라임 x dx 더하기 5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 일단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x 얘는 기함수야 우함수야? x 지수가 홀수잖아. 기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근데 그 기함수랑 h 프라임 우함수가 곱해져 있어. 그럼 뭐 되겠어? 기함수 되겠지. 즉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빵 됩니다. 그럼 얘만 남겠네. 그럼 얘 혼자는 우함수니까 우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그럼 앞에가 2배라고 바뀌어야 되니까 10배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10배에 띠리릭 0, 3 10배에 h3 마이너스 h0 그렇게. 야, 근데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잖아. 원점이 대칭인 함수인데 원점을 안 지날 수가 없어. 다항함수가. 그렇지? 기함수의 성질 원점 대칭인 함수는 원점을 지나야 원점 대칭이 됩니다. 물론
분수함수, 유리함수 같은 것들 말고 다항함수 중에서 생각을 할 거면 원점 대칭 함수여야 돼. 그러려면 있잖아. 여기 원점, 여기 원점이, 여기 원점이어야지. 그래야 원점 대칭 함수겠지. 그치? 즉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때 봐봐. 우리 문제에서 그럼 10 곱하기 H3이 문제의 얘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그럼 H3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뭐 다항식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찾지 않아도 기함수와 우함수의 성질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만 돼도 이게 모의고사 좀 쉬운 4점짜리 정도 수준은 됩니다. 이 정도 수준. 쉬운 4점 정도는 돼요. 3점짜리로 우함수, 기함수 성질 나오는 건 나는 살면서 본 적 없어요. 안 나와요. 이런 성질 하나만 잘 배워놔도 나오면 거저 먹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볼까요? 9번. 자, 9번. 자, 가. fx는 우함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치, 가에서. 그 다음 나를 보시면 그 주기가 얼마라고? 4라고? 이 4야? 이걸 4라고 해석해야 되나? 아니야, 이걸 4라고 해석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자, 주기가 2인 함수는 당연히 fx와 fx 플러스 2가 똑같거든? 근데 잘 봐. 여기서 이만큼 또 가도 똑같잖아. 그렇지? 그 말은 주기가 2인 함수는 얘네들이 똑같다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주기가 2다 이렇게, 주기가 4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즉 그럼 어떤 식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 fx랑 fx 플러스 t 써져 있잖아. 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그 가장 정확한 생각은 뭐냐면, 주기 함수는 맞는데 주기가 어떤 n분의 t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n은 자연수. 주기가 분수일 수도 있잖아. 주기가 뭐 3분의 1이어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즉 우리 문제 조건 나는 주기는 n분의 4인 거야. n이 몇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어쨌든 n이 몇인지는 모르겠고요. 됐나요? 우함수인 걸 알고 주기가 n분의 4 정도인 건 알아요. 어쨌든 4칸 간격 입장에서 봐도 반복은 해야 돼. 4칸씩 잘라봐도. 얘가 만족하려면 fx랑 fx 더하기 4가 같아지려면 4칸씩 잘랐을 때 무조건 같아야 돼. 주기가 1이어도 한 칸 간격으로 반복되는 걸 4개씩 묶어도 다시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그래프를 그냥 대충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프를 그려볼게. 우리 문제가 근데 0부터 몇 가지? 2까지 fx dx가 8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이 부분만 좀 지우고 대충 0부터 2까지 대충 그려. 대충 그렇게 그냥 넓이 8이래. 그냥 이렇게 정적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우함수 y축 대칭이네. 그럼 먼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도 8이겠네. 이해돼? 그럼 일단 이걸 보고, 내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잖아. fx랑 fx 플러스 4가 같다를 보고 이 생각을 한 거니까 어쨌든 4칸 간격으로 같은 그래프 모양이 반복은 돼야 돼. 즉 여기서까지 4칸이잖아. 그냥 반복은 돼야 돼. 그치? 계속 잘라보면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될 거야. 왜? 2개씩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치면. 됐나요? 그러니까 넓이가 적분값이 전부 다 2씩 자르면 전부 다 8씩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몇 가지?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도 값은 8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 문제가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적분하세요인데, 마이너스 4부터 8까지가 길이가 12거든. 길이가 12니까 결국 이 간격으로 잘라보면 그게 6번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이 간격으로 자르면 어디를 자르든 넓이는 8이니까 8 곱하기 6이 이제 우리 문제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앞으로 좀 넘어와서 앞으로 나머지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역시 우함수, 기함수 성질의 좀 뭔가 연장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뭔가 평행이동 이런 거랑 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 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대칭성과 대칭성을 이용한 총 4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3개밖에 안 써 있긴 한데,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 첫 번째는, 자, fx가 아까 우함수랑 거의 99% 유사합니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래.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의미하는 식은 f a 플러스 x와 뭐 f a 마이너스 x가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fx와 가장 많이 쓰는 게 f2a 빼기 x도 있어요. 뭐 이게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요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 평균이 얼마가 나와? 더해서 2로 나누면 x가 없어지고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나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나와. 이렇게 더해서 a가 되는, 평균이 a가 되는 그 함수 값들이 같다라는 말이 x는 a가 대칭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1 플러스 x f 7 마이너스 x 똑같은 어떤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대 라고 써져 있으면 얘네들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평균이 4가 나오거든. 즉 그 말은 x는 4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x는 a 대칭일 때도, 그럼 그래프가 대충 뭐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이 뭐 이쯤 있다고 하고 x는 a가 여기 있다고 하자. 참고로 내가 이해하기 쉽게 x축 위에다 그래프를 보통 그리는 거지,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이 성질을 못 씁니다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프의 x축의 위치는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 양쪽으로 k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양쪽으로 k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높이가 똑같고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좀 앞으로 당겨볼까요? 그럼 이 두 넓이가 똑같아야겠지, 그치?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뭐 a-k, 여기도 a 플러스 k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이게 a-k부터 a까지 저 fx를 적분한 값이나, 그렇죠? a부터 a 플러스 k까지 저 fx를 적분한 값이나 동일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당연하지, 그치? 넓이가 똑같은데 같은 넓이가, 같은 정적분 값이 나와야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치? 이런 성질들을 좀 잘 활용해서 대칭함수를 문제를 접근을 하자 라는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는 함수 fx가 그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함수 fx가 a,0에 대해서 대칭이야. a,0 대칭이라는 게 그 기함수 원점 대칭, 어디냐면 22쪽이에요. 22쪽. 22쪽. 그 21쪽은 그냥 21쪽은 우함수 기함수 성질이니까 그냥 22쪽이에요. 미안해요. 22쪽입니다. 22쪽. 22쪽. 자, 22쪽인데, 자, 이 녀석 어떤 함수 fx가 a,0 대칭인데 이걸 좀 아셔야 돼. 역시
이런 식을 보면 x는 a 대칭함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듯이 뭔가 얘를 의미하는 식이 있거든. 이 식을 보면 아, 얘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미하는 식이 얘도 뭐 a 플러스 x 얘는 더하기 fa-x가 빵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a, 0 대칭 함수인 거야. 마찬가지로 x 더하기 f2a 빼기 x가 0입니다. 얘도 a, 0 대칭 함수인 거야. 그럼 일단 이거부터 가보자. 왜 이딴 조건을 만족시켜야 a, 0 대칭 함수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좀 납득을 좀 시켜드릴게. 알았지? 어떤 함수가 좀 대칭이 되게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런 샷 아 여기 너무 넓은데 보수공사 됐어요. 아씨 Y축 그리면 안 되는데 또 보수공사 하자. 여기가 A입니다. 지금 딱 이 함수가 지금 A, 0 대칭 함수가 되는 그림이라고 해봐. 이 점 기준으로 180도 돌려도 그래프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알았지? 자 그러면 자 봐봐. A에서 이쪽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X만큼 간 A 플러스 X라는 지점과 반대편으로 X만큼 간 이 지점 A 마이너스 X라는 지점의 Y좌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 대칭점을 이렇게 지나겠지. 이 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말은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의 중점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이 점은 Y좌표 얼마야? 빵이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X, FA 플러스 X예요. 그렇죠? 요 점의 좌표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X, FA-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Y좌표끼리 평균을 낸 게 중점의 Y좌표잖아. 두 점의 평균이 빵이 나와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빵이어야 돼.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면 A, 0 대칭 함수입니다. 그 얘는 뭔데? 얘는 뭐냐면 여기가 A일 때 그냥 이 간격이 아니라 이 숫자를 X로 잡잖아. 그럼 이 숫자 자체가 2A 빼기 X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딱 여기 가운데가 또 A가 되게끔 점이 잡혀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fx, 여기는 f2a 빼기 x 그냥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을 보면 아 얘가 a, 0 대칭함수구나 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함수도 다시 고쳐. a 빼기 x, a 플러스 x. 그럼 그런 함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적분값이 얼마 나오겠어? 얘 아래쪽 부분 넓이, 위쪽 부분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아래쪽 위쪽의 넓이를 다 가지고 있는 걸 적분을 하면 윗넓이에서 아랫넓이를 뺀다 그랬는데, 그렇지? 그럼 적분값이 빵이 나오겠지, 그렇지? 즉 요런 함수에서도 요런 함수에선 인테그랄 a-x부터 a 플러스 x까지 적분을 하면 a-x라고 좀 그렇다. 숫자를 이렇게 p 마이너스 p 적분을 하면 이 값은 언제나 빵이 됩니다 라는 거야. 이 대칭성의 성질에 의하여. 됐나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자,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자,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해볼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3번. 자. 평행이동은 뭐 사실 별 얘기 없죠. 평행이동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왜? 자, 잘 봐. 자, fx 그래프가 y축은 그리지 말고 x축만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fx입니다. 그걸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래요. 근데 그 그래프를 내가 평행이동을 시켰어. 오씨, 어떻게 그래 이거. 이렇게 얼만큼 오른쪽으로 뭐 m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요 함수가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요 a에 있던 점도 a 플러스 m으로 이렇게 옮겨왔을 거고요.
그쵸?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 지점. 두 개 높이가 똑같겠지, 그치? 얘랑 높이가 똑같은 지점은 b 플러스 m으로 옮겨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다르겠니? 절대 다를 수 없죠, 그쵸? 넓이가 무조건 똑같지, 그치? 따라서 인테그랄 a 플러스 m b 플러스 m을 이렇게 적분을 한 이 녀석은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어려워 보일 텐데,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m부터 b 플러스 m까지 fx dx 이렇게 써져 있으면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싶은데 선생, 그러면 봐봐, 이 숫자들을 대비해서 m 값이 줄었잖아. 그럼 그래프도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 그러면 f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가 x 플러스 m dx겠죠. 여기에 플러스를 써야 될지 마이너스를 써야 될지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하지만 숫자를 키우면 항상 이 생각. 숫자를 키우면 키운 만큼 함수도 그만큼 평행이동. 그치? 숫자가 늘어났으면 그 함수도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함수에서 적분 구간의 숫자가 줄었으면 그 줄인 만큼 음의 방향으로 그래프도 평행이동하면 적분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성질도 잘 이용하시면 되게 편해. 왜? 우리 정적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아래 끝이 0인 게 굉장히 편하거든.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이용을 하시면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평행이동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되게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알았지? 이걸 그래프랑 계속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셔야 돼. 알았지? 자, 두 번째는 그 대칭성에 관련된 건데,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난 이걸 못 그릴 것 같은데? 쟤처럼 못 그리고 좀 다르게 그릴 거야. 자, 어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함수를 뭐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서 적분을 하면 저 정도 넓이가 나올 거야, 적분값이. 근데 여기에 어딘가 숫자가, 그래프는 원래 쭉 더 그려야 되지만 눈에 보기 편하게 더 안 그리는 거고요. x는 m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더 이렇게 그려. 이 그래프를 x는 m 기준으로 대칭시켰어. 대칭시키면 무서워. 그래프 그리기 왜 이렇게 무섭냐. 어디를 지나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렸어. 어이씨, 뭐야? 여기를 너무 신경을 안 썼네. 대칭시켰으면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치? 아씨, 아는 거야, 미친놈아. 이렇게. 그럼 대칭시킨 함수의 식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아,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 되게 비슷합니다. 얘 두 숫자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의 평균이 뭐가 되도록 m이 되도록 맞춰져 있으면 이게 대칭시킨 함수 식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b라는 숫자를 대칭시키면 이 숫자가 역시 2m 빼기 b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a라는 숫자를 대칭시킨 요 지점은, 얘를 대칭시킨 지점은 2m 빼기 a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요 넓이가 다르겠니? 그럴 수 없겠지, 그치? 똑같겠지. 이해돼? 똑같겠지. 즉 2m 빼기 b 2m 빼기 a까지 f 2m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a부터 b까지
이거는 문장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 그래프가 를 x는 m 기준으로 대칭시키고 구간도 x는 m 기준으로 대칭시키세요. 그래도 적분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디다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자, 좀 쉬운 예를 들어줄게. 이런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엄청 쉬운 예. 함수 fx가 뭐 x세제곱 플러스 뭐 4x세제곱 마이너스 뭐 6x의 뭐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그때 이런 거 구하래. 1부터 2까지 다음 구하래요. 그럼 있잖아, fx 자리에 4-x 집어넣어서 막 열심히 정리해서 그 다음 적분하면 돼. 알았지? 그럼 하면 되겠지. f 4-x 정리하세요 하면 할 수 있잖아, 대입해서. 그치?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fx를 x는 2 기준으로 대칭시킨 함수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대칭시키기 전 함수로 이렇게 돌리자고. 오케이? x는 2 기준 대칭된 건데, 근데 봐봐. 잘 봐. 여기 2가 있어. 여기 지금 2가 있고요. 근데 원래 이 대칭시키기 전에 1부터 2까지 적분하려고 했지. 그럼 딱 대칭시킨 다음에 2부터 3까지 하면 될 거야. 딱. 그치? 간격 1이니까 간격만 맞춰서. 그럼 2부터 3까지? 얘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 얘는 뭐 그냥 얘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라는 거야. 이렇게 무언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대칭이 되어 있는 형태들을 대칭되기 전으로 바꾸고, 이 숫자를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야. 알았지? 내가 방금 선 하나 긋고,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 또 하나 해볼까? 여기 3이 있어. 3이 있다. 여기 0부터 1까지가 있어. 0부터 1까지를 3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0은 3까지 3칸 떨어졌으니까 3에서 3칸 떨어진 6, 1은 3에서 2칸 떨어졌으니까 여긴 5, 즉 5부터 6까지 하는 거랑 똑같을 거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요런 생각들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서 계산을 하자는 거고. 자, 이 책에 안 써 있는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 써 있는 거 하나만 더. 짜자자자자자자. 아유, 언제나 근데 그림이 문제야. 여기 안 써 있는 거 하나만 더. 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저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아까 여기가 0이라고 써 있을 땐 a, 0 대칭 함수였잖아. 저기가 2b로 바뀌면 요 녀석은 a, b 대칭 함수에. a, b 대칭 함수인데, a, b 대칭 함수에서는 그러면 요런 함수가 한 마리가 딱 요렇게 있어서 요 점, 대칭점, 요 점이 a, b라는 거거든. 이렇게. 이 점이 a, b 대칭이라는 거야. 즉,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180도 돌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럼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고, 뭐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어딘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p부터 같은 간격만큼 딱 잡아야 되는데, a 플러스 p까지 이렇게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저 fx를 a 빼기 p부터 a 플러스 p까지 저 함수를 적분을 하래요. 오케이? 즉, 그럼 이 넓이를 구하자라는 생각이잖아. 근데 이게 대칭성을 좀 생각을 하면, 이 점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다 이렇게 잘라서 보잖아. 이 두 부분이 넓이가 똑같아야 돼. 점 대칭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적분이 지금. 그치? 적분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 딱 제거하고 여기 딱 채우는 거지. 그러면 사각형 넓이가 될 거야. 그치? 사각형 넓이니까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가로 길이 얼마야? 2p. 세로 길이는 얼마야?
b야. 얘가 딱 이렇게 됩니다. 적분값이. 그치? 이렇게 점대칭 함수의 그 대칭 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만큼 적분을 했을 때 값을 저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실제 계산하지 않고 식을 모르는 함수 같은 데서 이제 저런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간혹 나오니, 참고로 저런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졸라 많이 어려운 문제 쪽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대놓고 그냥 이렇게 이쁘게 주어지지 않고 문제에 또 다른 복잡한 상황들과 함께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야. 자, 25페이지 봅시다. 어우, 막 방금 이거 마시고 말하는데 막 마스크 안이 시원해. 막 냉기가 막 입에서 나가지고. 자, 10번. 연속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값 구하래요. 자, 조건 가는 x는 이 대칭을 의미하죠. 그쵸? 그치? 그 다음 조건 나는 이렇게만 쓸게.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6이고요.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4래요. 그럼 대충 2 이렇게 하나 그거 이렇게 싹 0 기준, 2 기준 대칭이 돼 보이게 그냥 하나 그려놓고, 잘 봐. 그럼 대충 1이 이쯤 있으면 걔랑 같은 높이에 3이 있을 거고, 그럼 대충 0이 또 이 뭐 비슷한 간격만큼 0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문제에 주어진 게 첫 번째 0부터 6까지 정적분이 6이래. 그리고 두 번째 1부터 3까지는 4래. 봐봐, 1부터 3까지가 4다? 그럼 이쪽이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왜? x는 이 기준 대칭이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라며.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4니까 여기 적분값이 2겠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0부터 2까지 구하라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넓이가 넓고 여기 좁은데 어떻게 이게 그냥 그림은 대칭이 되게 상황 파악을 위해 그린 거지. 그치? 그림이 정확히 어떻게 생길지는 나도 모르죠. 그쵸? 이건 모릅니다. 자. 11번. 빨간색이지. 11번은 gx, 거기 문제 읽어보시면 gx의 그래프는 fx가 x제곱인데 gx의 그래프는 f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리고 g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정적분한 것과 a부터 2a까지 gx를 정적분한 걸 빼면 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봐봐. 잘 봐. 이 식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일단 a부터 2a까지 gx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또다시 그럼 이 녀석이 얘는 또 그대로 쓰고요. 이 인테그랄을 따로따로 쓸 거야. 어떻게?
a부터 2a까지 fx-a dx. 인테그랄 분배해줘서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2a까지 b의 dx.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얘는 fx를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얘만 보면. 그렇지? 봐봐.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숫자도 둘 다 a만큼 커졌지. 즉 두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 근데 두 개를 빼래? 와, 없어지겠구나 이거. 됐나요? 얘는 그냥 계산하죠. 얘는 문제밖에 썼죠? 그냥 계산하세요. 즉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a부터 2a까지 b dx인데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bx 띠리릭 a 2a에서 2a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면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 ab 딱 이렇게 남아요. 얘가 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그치?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8이겠구나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 하나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녀석. 일단 gx가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걔를 식으로 써보면 x 마이너스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b니까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빵 나와야 된다고. 그치?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따라서 g0은 저기다 빵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b인데 걔가 빵이어야 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제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랑 연립하는 거죠. 그리고 b 자리에 마이너스 a제곱을 집어넣어서 둘이 연립을 하면 즉 a의 세제곱은 8이 나오고요. 결국 a는 2가 나오고요. 결국 b는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a값 b값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곡선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게 6개가 써져 있는데 이걸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참고로 하나가 더 있어요. 문과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만 알면 돼 사실. 근데 이건 니네가 외워서 문제에서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게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을 의미하는 녀석입니다 라는 걸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 사실 내 생각은 이걸 내가 쓸지 넣어놓을지 말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 이거를 지울까 말까를. 나는 사실 이걸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은 해. 나는 안 배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그냥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 일단 자, 첫 번째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을 의미하는 식들 첫 번째가 그 맨 위에 그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판정하는 방법. 참고로 이건 고1 때 배우는 거야. 이거는 고1 때 배우는 건데. 자, 어떤 위로 볼록인 함수 fx가 있어요. 이게 위로 볼록도 뭐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도 있거든. 봐봐, 이런 건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 이건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 그치? 이건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 이건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치? 여기서는 지금 증가냐 감소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 볼록인 거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걸 그려놓고 두 점을 잡아요. 이렇게 잡으세요. 얘가 fx입니다. 지금. 그러면 X점이 Y좌표 당연히 FA겠죠, 그쵸? FB겠죠, 그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에 딱 중점이 있어. 중점. 어딘가 선분을 연결하면 중점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럼 그 중점을 이 x좌표는 당연히 그치? 이 중점의 y좌표는 y좌표끼리의 평균일 거야. 마이크 나오고 있지? 마이크 꺼니까 계속 무서워가지고. 자, 그럼 위로 볼록일 땐 봐봐. 2분의 a 더하기 b를 x좌표로 하는 그래프 위의 점이 여기지, 그치? 요 점의 y좌표가 그럼 뭐라고 표시해야 돼? 얘는 f 바로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즉 2분의 fa 더하기 fb와 f 2분의 a 더하기 b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더 크다는 건 위로 볼록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알았지? 얘는 fx는 위로 볼록이구나. 위볼이라고만 쓸게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 되면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게 또 여기를 진하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머지 이 값은 변하지 않아겠지. 3분의 중점 그대로지만 하지만 아래로 볼록일 땐 x좌표가 2분의 a 플러스인 함수의 점이 여기니까 이 점의 y좌표가 이렇게 되겠지. 이건 위로 볼록일 때, 이건 아래로 볼록일 때. 오케이? 따라서 함수 fx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져 있으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랍니다. 오케이? 이거 부등호 방향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요. 난 아직도 못 외웠거든. 아직도 헷갈려. 나는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야 비로소 얘 부등호 방향이 생각이 납니다. 오케이? 진짜 이거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걸 절대 못 외워. 니네가 이걸 2달 뒤, 3달 뒤, 1년 뒤, 2년 뒤에 외울 수 있겠어? 나는 지금 이걸 15년 동안 못 외우고 있는데. 분명 다짐을 하거든. 알려줄 때마다 까먹지 말아야지. 안 외워져, 부등호 방향이. 어쨌든 이 그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평균 변화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간단합니다. 평균 변화율을 이용하는 방법. 자,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 세 점을 잡아요. 뭐 간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간격이 더 넓고 좁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 점을 잡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왼쪽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점을 기점으로 얘네 둘의 기울기, 얘네 둘의 기울기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반대로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일 때도 이게 증가와 감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만 써보면 왼쪽을 고정시켜 놓고 누가 더 커요? 봐봐, 얘가 더 크죠. 항상 기울기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돌수록 기울기가 커지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돌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즉 얘네 둘이 비교할 때 하나랑,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 녀석에서 다른 녀석으로 갈 때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기울기가 더 커집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얘를 고정으로 얘에서 이쪽으로 가야 이 직선 나오는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더 큽니다라고 생각하면. 즉 왼쪽 점 고정해놓고 기울기 잡았을 때 증가와 감소 상관없이 위로 볼록인 녀석은 A, B를 연결한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입니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역시나 계속 말하지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걸 다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이 그래도 너희가 어딘가 봤을 때 이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니은번 같은데 막 기니드 선택형 보기에 니은 다음 여기 평균 변화율 부등식 딱 주어져 있고 이거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그걸 물어보면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고
이걸 기울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치? 그치? 아래로 볼록인, 아니, 이제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반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왼쪽 점을 고정해 놓고 이 점 고정한 채로 또 다른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더 멀리 잡은 애가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은. 위로 볼록은 왼쪽을 고정해 놓고 가까이 있는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더 크고 아래로 볼록은 더 멀리 있는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큽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뭐 3번은 사실 2번하고 똑같으니까 별 의미 없어. 원점을 지날 때 뭐 원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4번 접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접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 여기 어딘가 x좌표가 a인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점에서 함수의 접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으악. a라고 해볼게요. 자, 오케이. 얘를 y는 gx라고 써볼게. 자, 잘 봐. 지금 gx가 더 위에 있어, fx가 더 위에 있어? gx가 더 위에 있지. 즉 위로 볼록인 녀석은 gx가 더 위에 있어. 근데 이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접할 때가 있으니까. 자, 얘를 만족해, 그치? 얘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치? 얘가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근데 우리 접선식 배웠는데, 접선식 어떻게 해? 기울기가 f'A이고 A, FA를 지나는 직선이거든. 이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gx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따라서 fx f'A x-a fa.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아, 이게 접선이 함수보다 위쪽에 있구나 라는 거고, 아, 위로 볼록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봐봐, 함수가 접선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접선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아래로 볼록, 이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 다음 이제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또는 삼각형 넓이인데 이거 두 개도 똑같으니까 둘 중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 이 사다리꼴이나 삼각형 똑같은 건데 왜 6개나 이렇게. 이게 역시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위로 볼록부터 해볼까? 위로 볼록인 녀석은 x축이 대충 이쯤 있다고 하고 두 점을 이렇게 잡은 두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해서 이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랑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를 비교해봐.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가 더 넓잖아. 그 5번, 6번을 같이 얘기하면 삼각형 넓이를 볼 때는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넓이랑 이 넓이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어쨌든 위로 볼록일 땐 실제 곡선 사이의 넓이가 더 커, 그치? 근데 우리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 우리 정적분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즉 이 정적분 값이 이 사다리꼴 넓이보다 크면 이게 위로 볼록이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작으면, 아래로 볼록일 땐 봐봐,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보다 작잖아, 그치? 작으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절대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건 사실 다 필요 없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보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자, 이건 참고로 이게 교육과정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함수라고 부른, 즉 두 번 미분한 함수에다 a를 대입한 거야. 미분계수, 이게 두 번 미분한 함수에 a를 대입한 거야. 즉 얘가 양수라는 말은 얘는 x는 a에서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녀석들은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반대로 두 번 미분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게 이게 위로 볼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하나 해드릴 건데,
자, 우리 함수의 증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결정을 했지. 이제 도함수가 양수면 함수가 증가했어. 즉, 잘 봐. F'이 양수라는 건 F는 증가한다는 거야. 이해돼? 얘랑 똑같은 맥락으로 그럼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라는 건 한 번 미분한 게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그럼 F'이 증가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하나 내가 그려볼게.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지. 이만큼 정도 있지?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 정도 있어요. 요 지점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 있어요. 봐봐.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어때? 커져 작아져? 커지고 있어. 이게 커지는 거거든. 봐봐. 이게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즉 아래로 볼록일 땐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야 돼. 계속 아래로 볼록이 계속 유지가 돼도 접선의 기울기 봐봐.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 그치? 즉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아래로 볼록이고,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건 이 도함수를 한번 미분한 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함수, 저 지점이 양수라는 게 아래로 볼록입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0보다 작다는 게 위로 볼록입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 이게 부등호 방향이 좀 헷갈릴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머릿속에 역시 이런 그림을 떠올려서 접선의 기울기를 점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머릿속에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해봐. 접선이 증가하네. 그러면 접선이 증가하네. 그럼 이게 도함수가 양수네. 이래 아래로 볼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이건 참고로 교육과정에 없는 얘기라 이게 거의 쓸 일이 없거든. 수학2에서. 근데 아주 간혹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알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프의 성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거시기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12번) 좀 볼까요?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대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자, 이건 함수 fx고. 근데 우리 대문자 f'x를 이게 소문자 fx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기억번. 대문자 fx는 증가하니 어디서 a부터 b 사이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역시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그걸 미분한 함수의 부호를 보면 돼. 그렇지? 얘를 미분한 함수가 이거잖아. 이 함수 a부터 b까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잖아. 즉 a부터 b 사이에서 fx가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합니다. 그렇지? 기억번 참이에요. 이렇게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그 녀석을 미분한 함수의 부호를 보자고. 미분한 함수가 그래프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두 번째, 인테그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b 마이너스 a분의 fb 빼기 fa. 이 기울기는 pq의 기울기와 같대. 뭔 소리야? 아니죠. 그렇잖아. 이 두 점의 기울기는, 저 두 점의 기울기는 이거 아닌가? 그렇지? 요 기울기. 그렇죠? 요점 기울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함수가 대문자 fx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얘랑 똑같아? 우리 어떤 fa랑 f'a가 뭐 맨날 똑같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 pq의 기울기는
얘여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구라예요. 구라. 디귿번이 이제 문제죠. 디귿번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도대체 이걸 뭐 식을 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젠장 망할 나보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자, 잘 봐. 그 fx 마이너스 fa 보이지? 그 디귿번 좌변의 그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요 함수에 대해서 좀 그럼 탐구를 해볼 건데, 그럼 요 함수는 뭐냐? f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a만큼 내린 거거든. 즉 딱 요만큼 내린 거야. 요 길이만큼 내린 거야. 그럼 저 길이만큼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딱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fx 마이너스 fa. 보여? 그럼 어딘가? b일 때는 그럼 요 점의 y좌표도 그럼 얼마가 되냐? fb에서 아래쪽으로 당연히 fa만큼 내린 거겠지. 이렇게. 그럼 보면 좌변은 이걸 a부터 b까지 인테그랄을 했잖아. 그치? 그 말은 이 넓이야. 이 곡선. 이게 좌변인 거예요. 인테그랄까지 한 게 있죠. 넓이가 좌변인 거고요. 그렇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fb 빼기 fa 곱하기 b-a가 써져 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봐봐. 그 fb 빼기 fa가 요 길이다. 여기 이제 fb 빼기 fa 이렇게 써져 있잖아. 2분의 1에 fb 빼기 fa b-a라고 써져 있는데 요 길이가 얘야. 요 길이가 얘고요. 둘이 곱해서 2분의 1 곱했다는 건 삼각형 넓이야.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 저기 삼각형 넓이가 우변인 거야. 디귿번에서. 그치? 그래 안 그래? 디귿번에 있는 요식. 요식이 저 삼각형의 넓이인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커. 저 곡선 부분 x축 사이가 커. 삼각형이 더 크죠.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변이 더 큽니다. 디귿번 참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리을번은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 넓이입니다. 그쵸? 이 넓이에요. 빨간색으로. 오케이? 이 길이 얼마야? fa, 그치? 이 길이 얼마야? fb, 그치? 이 길이는 얼마야? b-a.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가 윗변 fa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부터 하고 곱하기 높이. 이게 사다리꼴 넓이야. 그치?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그치? 리을번 보기 봐봐. 얘만 이쪽 분모로 넘어가 있어.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즉 리을번 참인 거 보이실 겁니다. 계산 하나도 안 해. 어차피 없으니까. 그치? 이런 성질들을 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버릇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다. 끝.